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AI 관련주, 소버린 AI 관련주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AI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인식하고 있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특징적인 수급 주체가 바로 기관이 최근에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표적으로 AI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네이버에서 그런 흐름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5개 선정된 이 소버린 AI 컨소시엄 중에 앞으로 6개월마다 한 개씩 탈락이 될 텐데, 자, 어떤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유력하다라고 얘기했었던 네이버와 LG AI 연구원 쪽 컨소시엄으로 우리가 좀 집중하자라고 했는데, 그런 흐름에 뒷받침이 될 만한 연속성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에 좀 더 근거가 될 만한 내용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그것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 지금 뭐 하고 있니? 얼른 밥 차려. 밥 차려가지고 시작. 텐선비 나윤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지난번에 예고드린 대로 9월 8일 월요일에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공식 출범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 타워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했었던 국가 AI 전략위원회였죠. 월요일 9월 8일에 출범을 했는데 이게 아직 세부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굵직한 뼈대는 나오긴 했는데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세부 안건에 대해서는 11월에 확정이 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AI 액션 플랜 어떤 굵직한 내용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미지를 보시면 좀 한눈에 여러분들 눈에 좀 들어오시죠? 세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굵직한 세 가지 정책을 보면 AI 혁신 생태계 조성, 두 번째는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이 대전환에서 제가 저번에 AX란 단어를 많이 말씀을 드렸죠. AI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AI가 필요한 데이터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때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시진 않더라도 이 AX라는 말이 자, 지금 말씀드렸던 국가 AI 전략위원회에서 중요한 세 개의 축 가운데 두 번째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AI 대전환, AX란 단어를 우리가 잘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글로벌 AI 기본 사회. 이 기본이라는 키워드를 참 좋아하는데 모든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AI를 만들겠다. 뭐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고, 굵직한 세 가지 정책과 12개 전략이 나왔는데요. 하나하나 좀 보면 AI 고속도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AI 기술 3강 달성, 차세대 AI 기술 선점, 뭐 인재 확보, AI 모델을 확보하겠다. 이게 소버린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겠죠. 이것을 위해서 AI 규제를 혁신하겠다. 여러 가지 규제를 개선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어떠한 내용이 나올지 참 기대가 많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업 AI 대전환이라고 해서 저번에 이 산업 쪽 키워드를 많이 썼던 컨소시엄이 있었죠. NC AI였습니다. NC AI가 이 산업 AI 쪽으로 포커스가 돼 있다. 그거 관련해서 뭐 버티컬 AI라는 단어도 나왔었던 거 지난번 영상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공공 AI 대전환, 지역 AI 대전환. 아무래도 이 대전환이라는 말을 통해서 AX가 계속 부각이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뭐 K컬처, 문화 강국, 그리고 AI 기반 국방 강국. 자, 이런 KAI까지도 중요한 전략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사실 우리가 뭐 구체적인 어떤 수혜주라든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11월에 나오는 세부 계획안이 좀 나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관심이 가는 내용은 요 AX가 좀 많이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요 규제 혁신, 어떤 규제를 혁신해 나갈 것인지 이것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관심이 가는 이번에 변경 사항을 보면 기존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이게 두 번이나 유찰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민간 지분이 49%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했던 기존의 사업 내용에서 이제는 민간 지분을 70%까지 확대를 해줌으로써 보다 좀 여기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정부가 요청을 할 경우에 정부 지분을 사야 되는 그 바이백이라고 말씀드렸던 매수 청구권 부과 내용. 자, 요건 아예 삭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산 AI 반도체 도입 의무 부여도 있었나 봐요. 이런 조건도 삭제하기로 해서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벽들을 제거하는 모습들 적극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AI 안전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법상 최소한의 의무 규정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 명확화해서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굳이 불필요하게 보호하지 않아도 될 그런 영역들까지도 이 보호 울타리 안에 있음으로써 혁신에 좀 방해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최소화하겠다. 그러니까 바운더리 이 구획을 보다 더 디테일하게 하겠다라는 내용들이죠. 기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중복, 유사 규제도 해소할 계획이다. 말 그대로 정말 이렇게 현실적인 내용들을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요. 앞으로 AI 관련주들은 보다 더 많은 긍정적인 호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주가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계속 빠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좀 반가운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긍정 검토하겠다라고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요. 이재명 대통령과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밑에 나오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단독 회담을 가졌는데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직접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 주식 양도세 기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 이번에 처음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은 사실 계속 나오긴 했는데 이번에 이 뉴스가 조금 의미가 특별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식 입장을 얘기를 한 거고 그 내용이 상향을 검토하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이달 중 이제 9월 안으로는 뭔가 확실히 좀 확정이 될 전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네이버 차트를 제가 기존에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확실히 요 200일선을 닿자마자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21만원 선 그리고 22만원 이 기준에서 기관이 바닥으로 인식하고 있는 가격대가 형성이 되었다. 그리고 의미 있는 반등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그 연속성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수급 현황을 보시면요. 역시나 외국인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점 이후로 기관은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대표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금액 자체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엄청난 호재를 기대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기관이 바닥으로 보는 시점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어느 정도 바닥 시그널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불확실성이 여전히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대주주 양도세가 확실하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 이거는 비단 AI 관련주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일시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을 지나가고 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확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제가 강조드렸던 대장주가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으로 네이버였죠. 그리고 두 번째가 LG CNS였죠. LG CNS도 네이버보다는 반등의 폭이 조금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바닥을 잡고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마찬가지로 LG CNS에서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제가 좀 확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 대장주 중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탈락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보다는 선정 확률이 높은 종목을 선정을 하면서 우리가 불확실성, 그 리스크를 좀 제거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G CNS 쪽으로 좀 집중을 해보자면 물론 LG CNS를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정확한 컨소시엄은 LG AI 연구원이죠. 그 LG AI 연구원에 포함되었던 컨소시엄이 누가 있었습니까? 퓨리오사 AI도 있었고 LG U+도 있었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크게 주목하진 않았지만 막판에 들어왔던 기업이 누구였죠? 한글과 컴퓨터였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한글과 컴퓨터가 최근에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차트와 똑같죠? 확실히 바닥을 좀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고 자, 오늘 한 6%대 상승을 했는데요. 이런 모습이 확실히 바닥은 지금 확인을 했다라는
모습을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국증권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런 좀 모습을 가져가긴 했는데 비단 한글과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LG AI 연구원의 또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이 누가 있습니까? 네, 바로 이스트소프트입니다. 이스트소프트도 확실히 바닥을 잡고 올라가려고 하는 반등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죠. 뭐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온 건 아니고 뭐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스트소프트가 확실히 이 200일선을 넘으려고 하는 유의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트소프트의 자회사인 이스트에이드도 있습니다. 이스트에이드도 한번 볼까요? 줌인터넷으로 우리가 좀 알고 계신 분이 많을 텐데 지금 위치를 보면요. 이스트에이드도 이스트소프트와 함께 같은 흐름을 좀 가져가는 모습이고 이스트소프트보다는 이스트에이드가 기술적인 차트 위치는 훨씬 더 좋죠. 일단 안정적으로 200일선 위에 안착한 모습이고 언제든지 위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크라우드웍스나 뭐 솔트룩스, 코난테크놀로지는 탈락한 기업들이잖아요. 이 기업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적인 변수를 가져가는 게 이 5개의 컨소시엄에서 계속적으로 한 개씩 탈락이 될 거기 때문에 최종 2개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애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존에 탈락한 기업들이 여기에 지금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의 흐름이 이미 지금 이런 양극화 현상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크라우드웍스나 뭐 코난, 솔트룩스도 좋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얘네 종목을 비중을 좀 축소하고 오히려 반등했을 때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네이버나 LG CNS 확장하면 삼성 SDS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옮기신 분들은 거기에 어느 정도 좀 플러스가 되는 움직임들을 이미 보이고 있죠.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시면 LG CNS에서 확장을 하면 LG AI 연구원이니까 이쪽 컨소시엄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그 연장선에서 컨소시엄이 또 누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단 한글과 컴퓨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 그리고 이스트 에이드가 있습니다. 이스트 소프트 에이드는 같은 계열사예요. 그래서 한컴이나 이스트 계열이나 지금 보시면 차트의 위치도 그렇고요. 수익률 면에 있어서 LG CNS보다는 단기적으로 보다 더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오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확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해보자면 플리토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AI 관련주 중에 흐름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물론 최종 선정이 될 건지에 대해서는 플리토가 업스테이지에 껴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기는 합니다.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플리토는 탈락할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업스테이지가 최종 2개 중에 선정이 될 가능성이 LG나 네이버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탈락할 수도 있지만 근데 만약에 최종 3개 컨소시엄까지 계속 따라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플리토가 갖고 있는 사업 내용이 이 소버린 AI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언어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해본다면 탈락 가능성이 앞서 말씀드린 종목보다는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플리토가 일시적인 흐름 면에서는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의 기술적인 차트로 봤을 때도 높아 보이긴 합니다. 차트의 위치는 사실 제일 좋아요. 그래서 플리토도 여러분들이 그냥 관심은 갖고 보시되 일단은 대장주가 네이버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LG CNS인데 이 LG 컨소시엄 안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해보자면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이스트소프트 그의 자회사인 이스트에이드가 단기간에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 대주주 양도세가 해결이 되고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지금 출범을 했죠. 이러한 긍정적인 호재가 시너지를 일으킬 때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에서 강한 대장주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저희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님이 저에게 직접 코멘트를 주신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첨언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AI는 전체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 지금 시점의 섹터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포트의 비중은 신중하게 잘 검토하시되 만약에 투자하신 분들 안에서 이 AI 섹터 내에서 대장주를 가린다라는 관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섬이 남윤택이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좀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